네, 취업을 부탁해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저희와 함께 달려주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또 한 명의 새로운 캠퍼스 특파원입니다. 김혜수 학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혜수 학생 자기소개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김혜수라고 합니다. 와, 법학과요. 법학과요. 어렵지 않나요?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미는 있습니다. 저 주변에서도 학교 다닐 때 법학과 다니는 학생들 항상 뭔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모습들을. 벌써 좀 딱딱해 보여. 네, 뭔가. 왠지 법학과 하면 좀 딱딱해 보이잖아. 혹시 개인기 이런 거 있어요? 저 개인기요? 없어, 법학과는. 아니, 딱딱해 보인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법학과는 개인기 안 않겠어요? 한다니까. 전 법알못이라서. 지금 우리 이렇게 놀린 거 소송할 수도 있어. 아니, 놀렸다고. 네, 혜수 학생의 활약 기대하면서 취업을 부탁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준생이 알아야 할 시사상식 퀴즈 시간이죠.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그날의 문제 출제자가 선정이 되면 퀴즈를 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캠퍼스 특파원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문제 출제자 누군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아싸! 또 전 줄 알았네. 네, 자, 첫 번째 퀴즈 가겠습니다. 다음 중 사회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국민연금, 2번 건강보험, 3번 노령연금, 4번 고용보험. 좀 문제가 쉬운 것 같은데요? 혜수 학생, 감이 오나요? 저는 3번인 것 같습니다. 3번 노령연금. 상우 씨는요? 저도 노령연금 가겠습니다. 상국이 형?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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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정답은 노령연금이었습니다. 역시 네. 법학과. 네, 그러니까요. 법학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65세 이상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 노령연금을 말하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 퀴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알펜시아입니다. 강원도의 지방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가 2010년에 개장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개최지로 사용됐는데요. 해발 700m 대관령 자락에 위치하고 있어 대관령의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사계절 복합 관광단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알펜시아는 알프스를 뜻하는 독일어 알펜에 아시아와 판타지아를 조합해 환상적인 아시아의 알프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48만여 평의 규모의 5성급 호텔인 인터콘티넨탈 알펜시아 평창 리조트와 홀리데이 인 리조트 등 871실의 숙박시설, 그리고 대규모 컨트리 클럽, 컨벤션 센터, 워터파크, 스키장, 알파인 코스터 등을 갖춘 원스톱 국제 리조트입니다. 네, 오늘의 기업 알펜시아인데요. 되게 놀러 가고 싶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겨울에 가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워터파크도 있는 거면 여름에 가도 될 것 같은. 네, 맞아요. 네, 하지만 알펜시아 하면은 역시 스키죠. 저 같은 경우는 스키나 보드를 잘 못하기는 하는데 혜수 학생 잘 타나요? 저도 잘 못 타서 네. 잘 몰랐었는데 네. 이번 평창올림픽 보면서 네. 알펜시아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상국이 맞아요. 형은요, 알펜시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옛날에 이제 친구들하고 한번 예? 가서 헌팅? 아니 가서 헌팅이 아니고 혹시나 가서 못 꼬실 수도 있으니까 꼬셔서 갔죠. 그거는 가서 헌팅하는 거는 확률이 좀 어려워. 왜냐하면 꼬셔서 이제 또 예약을 해서 갔던 기억이 확실하게. 나는데, 네, 그래서 뭐 그냥 뭐 안에 나름 건물이 좀 이뻤던 기억이 나는 잘돼 그런 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좋은 네. 추억으로 남아있나요? 잘 안 됐던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알펜시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부터 살펴볼까요, 전쌤? 네, 알펜시아 관련해서 지난 1년 동안 52,782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네. 연관어 보면 평창올림픽이 아직까지 함께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 외에 뭐 스키나 스키점프, 강원도 크로스컨트리, 알펜시아 리조트, 공연, 여행, 눈썰 매장, 뭐 맛집, 오션 700, 이게 워터파크 그 안에 있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시설 같은 것들 블로그에 사진들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숙박 시설 안에 갔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진 같은 것들과 함께 여러 설명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네, 알펜시아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채용을 보니까 공채 인원수가 노출이 됐는데 공개가 됐는데 인원수가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신입과 경력이 함께 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호텔 파트에서 식음료 직군에서 식음 서비스 관련된 직군 채용이 있었는데 신입과 경력을 함께 뽑고요. 채용 인원은 4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텔과 관광 이제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우대를 좀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리 파트 여기는 이제 관련 학과 출신 조리 관련된 전공자 그다음에 좀 재밌는 거 뭐 취사병도 우대한다 이런 조건이 잡혀 있고요. 신입과 경력을 합쳐가지고 2명 정도 채용. 인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쪽에서도 식음 서비스직에 신입과 경력 채용이 열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 지점, 운영하고 이제 스텝 직군 지원하는 파트에서 구매 직군으로 채용이 또 1명. 그다음에 인사 직군으로서 경력과 신입을 합쳐서 또 1명. 그다음에 시설 관리 파트에서 1명. 그러니까 인원수를 보면 공채 인원은 좀 굉장히 적죠. 그래서 오늘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 알펜시아는 물론 도전하겠지만 리조트 산업 전반적인 좀 식견을 좀 넓힐 수 있게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영. 네, 알펜시아는 강원도의 힘이라고 카더라. 하더라. 네, 지금은 뭐 화려하지만 원래 알펜시아는 지역의 작은 리조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직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강원 지역 우리 주민들이 일치 단결해서 지금의 우리 대규모 우리 리조트를 재탄생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힘을 모았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로 이해하시면 돼요. 강원도에서 동계올림픽을 이제 강원도에 유치해야겠다라고 해서 평창군에 이제 동계 스포츠 리조트를 세워야겠다는 계획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06년도에 이제 착공을 시작하게 돼서 2009년도에 한국 콘도가 예전에 있었는데 그 콘도와 이제 스키장 시설을 좀 개소하고 또 일부 시설은 추가적으로 이제 준공을 투자해서 개장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에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평창이 이제 패해서 유치권을 뺏기게 되고 그 이듬해 다시 또 절치부심하고 도전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또 2014년도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가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18년도에 이제 개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는 있었지만 오랜 시간 동안에 실패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펜시아의 누적 적자도 상당히 큰 편이고 왜냐하면 올림픽이 열릴 걸 계산하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객실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 영화관도 있고 그다음에 호텔이라든가 가짓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행 투자를 했는데 이게 개최가 상당히 무려 8년 정도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 운영 자금이 이제 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까 누적 적자가 상당히 컸고 그래서 지금 또 강원도에서는 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평창 올림픽 후 샵 홍보대사는 라바입니다. 우리 앞서 알펜시아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탄생했다고 했는데요. 네, 올림픽이 항상 끝난 뒤가 우리 많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때만큼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알펜시아는 지금 인기 캐릭터인 라바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오, 라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라바가 어떻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전쌤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알펜시아 리조트하고 라바하고 업무 협약 체결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전문 기업 투바엔하고 라바 캐릭터 사용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그 워터파크가 있죠. 오션 700에다가 라바 캐릭터를 활용한 뭐 벽화라든지 조형물, 그다음에 포토존 같은 걸 설치를 했고요. 그 외에 객실이나 부대 시설에도 캐릭터를 도입해서 연계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뭐 공동 마케팅, 홍보, 관광객 유치 위한 신규 사업 발굴 협력 등이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라바는 그래도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아이와 아마 가족을 아마 주 타겟으로 한 것 같습니다. 요즘 SNS 보면 젊은 층들, 20대 애들은 이 가족 여행 오는데 안 가요. 피해서 다니거든요. 네, 그게 트렌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이나 가족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도 이제 캐릭터 연계된 상품 개발이라든지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그 관광산업 발전, 애니메이션 콘텐츠 사업의 홍보가 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요즘엔 사실 이런 캐릭터하고 함께 협업해가지고 나오는 상품들이 워낙 많고 인기를 얻다 보니까 아마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도 함께 할 그 캐릭터로 라바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알펜시아 같이 지역이 주인인 기업들의 취업 준비를 할 때 이 지역에 관한 걸 어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또 이 기업으로만 보는 게 좋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가요, 홍쌤? 그러니까 뭐 구직자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학생인데 애초에 그 기업에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가깝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취업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하죠. 네.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그거를 지원 동의로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분들에게 내가 이 지역 거점에서 오래 살았다, 이 지역에 인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입사하고 나서 더 빠르게 적응하겠다. 특히 이거는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 기업일 때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런 지역에 오게 되면 또 사회생활 처음 하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데 또 지역도 타지가 되게 되면 적응을 잘 못하고 퇴직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나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내가 이런 리조트 산업, 고객 응대 경험 등등을 통해 리조트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 마인드, 그다음에 리조트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들 속에서 내가 표출할 수 있는 프로모션에 대한 경험, 마케팅에 대한 경험, 요게 주가 되는 거기에 표현은 하시되 그걸 주된 에피소드로 절대 잡지 말아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평창올림픽 2막 샵 관광인재 양성입니다. 우리 평창올림픽을 바라보고 달려온 알펜시아, 이제 다음 2막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하든 그걸 할 사람이 있어야 하든 2막을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게 인재 양성이라고 합니다. 네, 인재 양성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전쌤? 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가 작년 12월 17일에 강릉 영동대학교하고 그 실무 중심의 관광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한 그 산학 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력의 교육 그다음에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다가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또 인재를 뽑아오는 거죠. 사실 평창에 있고 멀리 있다 보니까 수도권 학생들이 입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지역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우리 회사로 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현장 실무 교육과 인턴십이라든지 그리고 졸업생의 취업 연계 등을 위해서 좀 협력하기로 했고요. 뭐 상호 발전을 도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력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교육 과정도 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펜시아에서 어떤 특정 학점을 이수한다든지 했을 때 좀 더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 과정에 맞는 교재도 또 공동 개발한다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면 굉장히 긴밀하게 산학 협력을 이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관심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부터 아예 정해가지고 또 이 취업까지 연계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하는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서비스 마인드랑 경영 마인드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취업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관광 레저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주는 건 이론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기에 본인이 사실은 그런 관련 CS 업무를 수행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이 좋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테마파크에서 여름 리조트에서 일을 진행해 봐서 이런 뭐 다른 리조트 산업에서도 업무를 잘 진행하겠다라는 건 너무 이제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 물론 더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학생들 관점에서 가장 힘든 고객을 대응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상황은 아웃바인딩 되는 CRM, 그러니까 결국에 전화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된 업무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감성 영업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바운드 콜이라든가 인바운드 콜을 했던 경험이 오히려 리조트 산업에 갔을 때 더 잘 먹힌다. 왜냐하면 많은 구직자들이 또 리조트 관련된 비슷한 경험으로 어프로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힘든 고객을 응대했던 서비스 마인드가 이런 직군에 도전할 때는 좋은 자양분이 됩니다. 네, 이런 노력을 하는데도 계속해서 매각에 대한 잡음이 들리는데요. 이 취업 준비를 계속 해도 될지 좀 고민이 될 것도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 알펜시아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들어간 국민 뭐 혈세라고 표현하면 한 1조 4천억 정도 투자됐어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알펜시아의 부채가 한 8,100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실제로 알펜시아 가면서 느꼈던 부분이 너무 크게 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규모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금 매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최문순 강원지사가 2011년도 보궐선거 당선함과 동시에 이걸 매각을 언급했는데 지금 7년 동안 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뭐 유럽 쪽에서 지금 매각 의사가 있는 단체가 있어서 그게 조율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취업 관점에서는 오히려 알펜시아가 지금 이렇게 매각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매각이 좀 깨끗하게 끝나면 그 다음서부터 이 주체에 맞게끔 이 사업장에 대한 투자가 더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야지 더 취업의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우선은 지금 이 부분은 결정이 안 났기에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제품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참신한 홍보 아이디어가 영업의 기본이겠죠. 이 해수 학생이 선택한 상품이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2019년이 되었는데요. 다들 2019년 목표는 정하셨나요? 아니요, 아직요. 네. 좀 더 갑자기 확실하게 반성하게 네, 되네요. 갑자기 네. 그렇게 되는데. 네, 저의 2019년 목표는 가족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모두를 잡을 수 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펜시아 시즌권인데요. 겨울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레저는 스키와 보드이지만 비싼 가격과 또 실력 부족으로 스키장에 가는 것을 망설였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것이 알펜시아 시즌권입니다. 보통 3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를 호가는 타 리조트의 시즌권과 달리 알펜시아는 10만 원대에서 20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 리조트는 초급자가 연습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슬로프가 많은데요. 알펜시아는 비교적 짧은 슬로프가 많아서 초급자가 연습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시즌권을 구매하시면 쿠폰북이 제공되는데요. 이 쿠폰북에는 스키 시즌 기간 내에 사용하실 수 있는 리프트 이용권과 장비 렌탈 40% 할인권을 1매씩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스키장에 가서 들 수 있는 부대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축이라 깔끔하기로 소문난 알펜시아 콘도 할인권과 알펜시아의 워터파크인 오션 700 이용권도 제공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알펜시아의 골프장 코스 사용료 50% 할인권까지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레저를 접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에게 스키뿐만 아니라 워터파크와 골프의 문까지 열어주는 기회인데요. 알펜시아와 함께 하신다면 경제적이면서도 풍족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가족들과 특별한 경험을 남기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살게요. 바로 드셨네요. 아니 지금 계속 할인에 대한 걸 계속 연속으로 팍팍팍 네. 이렇게 주니까 굉장히 저렴한데요. 뭔가 10만 원, 20만 원으로 네. 그걸 다 다 약간 할 수 이런 있으면. 생각이 들어요. 네. 어떠세요? 엄청나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엄청 스키도 못하고 되게 동적인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더 저같이 이렇게 방구석 이런 인생 느낌 나는 저같이 움직이는 거를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메리트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네. 상국이 형은요? 저는 안 사겠습니다. 왜요? 왜냐면 약간 안 좋은 추억이. 아니 가족 단위로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아니 그게 아니고 되게 죄송한데 너무 나를 몰아가지 말고 약간 느낌이 동네 헬스장 망하기 전에 6개월 해가지고 10만 원에 파는 느낌이 좀 들었어. 되게 듣고 보니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네요, 분이신 것 듣고 같아요. 보니까. 약간 한 2개월 다니다 보면 문 닫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 네. 그래서 그리고 약간 좀 중요한 게 약간 저희가 서울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여기서 교통편 같은 걸 얘기를 좀 맞아요. 해줬으면 들으면서 계속 좋았을 거라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저는 안 삽니다. 네, 좀 망할 것 같아요. 너무 싸게 줘 이렇게 하면. 전쌤은요? 상욱 씨랑 똑같은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혜택이 많아서 네. 혹시나 이거 망해가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헬스장 보면 싸게 했다가 다음날 가면 아예 통으로 달아나는 곳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그렇지 않겠지만 네. 이게 오히려 너무 싼 가격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오히려 사고 싶긴 하지만 또 약간은 의심이 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일단은 좀 어떤 정보는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가격 비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대 시설 관련 이야기 굉장히 좋았는데
좀 너무 길게 끌었던 것 같아요. 사실 가격적인 면이나 어떤 것들은 상당히 귀를 열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상당히 좋았고요. 그러니까 여기만 홍보할 게 아니라 사실 가족들이 서울에서 그 먼 곳까지 갔을 때는 또 주변도 둘러볼 만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또 좀 설명 아주 짧게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말에 있어서 굉장히 호흡이 좋았는데 너무 일정한 패턴과 속도 똑같은 말투로 하다 보니까 좀 중간 이후엔 좀 지겨웠던 것 같아요. 약간 강약도 좀 주고 좀 더. 네. 사실은 처음 한 발표치고는 상당히 맞아요. 훌륭해서 네, 맞아요. 뭘 지적할지 제가 좀 많이 못 잡아냈습니다. 네. 끝으로 홍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근데 그 발표 듣다 보니까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스키 동아리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그 겨울이면 이제 시즌이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합숙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저희 때는 이제 그 시즌권을 사게 되면 그걸 이제 팔려 붙이거든요. 맞아요. 여기 그 끼우고. 시즌권이 약간 저희 대학 때는 약간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비싸니까 야, 저 정도면 진짜 멋지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시즌권 가격이 실제 그렇다 하다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스키 시장이 예전만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대를 그렇게 높게 친다라고 하면 과거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LCC가 없었는데 이제 LCC가 많아져서 사실 겨울에 휴가 시즌에 동남아 가도 우리나라 비싼 스키장 가는 것보다 더 싸게 즐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스키장 시장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해수 학생 지금 발표는 다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고객에게 이렇게 값싸게 여러 가지 상품을 제공한다라는 접근은 다 지금 옳았는데 다른 부분들과 결정하는 거죠. 고객이 의사결정할 때는 알펜시아를 갈 거냐, 하이원 리조트를 갈 거냐, 용평을 갈 거냐, 대명을 갈 거냐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 그러면 그 과정들 속에서 알펜시아가 갖고 있는 장점은 지금 나와 있는 부가적인 서비스도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될 만한 주변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또 다른 옵션이 있을 것이며 약점이라고 하면 아마 교통편에 대한 약점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다른 리조트 대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강점이라든가 보완책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좀 추가되면 더 좋은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태도나 에티튜드 이런 톤은 너무 좋으니까요. 영업 직군으로 앞으로 저는 해수 학생의 도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평 나오기 쉽지 아닌가요? 않거든요. 그러니까 법학도라는 특징을 고려해가지고 해수 학생이 법무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팀은 지금 인하우스 변호사들도 로스쿨 졸업생들이 많아져서 굉장히 많이 선호도가 올라가고요. 해수 학생 어학적인 부분이 아주 완벽한 상황에서 법대생이라고 하면 일부 쓸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T1은 한 자릿수라서 힘들 거예요. 그리고 법학을 전공하면서 내가 배웠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약서 검토의 가능성, 그리고 그런 리갈 리스크를 내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면 B2B 영업에 대한 도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나요, 해수 학생? 사실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관심 있는 부분이었군요. 네,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와, 이야, 역시 홍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번에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영. 추위는 어떻게 많이 타는 편인가요? 저는 추위에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지만 추위에 잘 견디는 편입니다. 제가 겨울 시즌에 야외 테마파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산속에 있는 리조트와 하루 종일 바깥에 서 있어야 된다는 점 때문에 동상에 걸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를 대비해서 이제 핫팩과 내피를 든든히 하고 운동을 하는 등을 하면서 추위를 잘 견디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알펜시아에서 눈밭에서 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추위에 잘 견딜 자신이 있습니다. 좋은 텔링인 것 같아요. 본인의 경험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추위는 뭐 추위를 내가 뭐 잘 타고 안 타고 이건 사실 의미가 없고 준비성이 얼마나 있냐. 저는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성을 갖고 따뜻한 옷이라든가 핫팩이나 이런 준비물을 잘 지참하고 그다음에 리조트는 그런 것 같아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 펼쳐질 수 있으니까. 분명히 기상 예보는 이 정도 날씨였는데 갑자기 매장이 운영되면서 엄청나게 추위가 올 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지금은 불필요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 챙기는 것이 리조트 영업의 직원들의 어떤 사명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준비 의식에 좀 초점을 맞추는 답변이 지금 내용에서 좀 추가되면 저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신영 네. 아나운서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말에 종교 활동을 해야 하는데 주말 근무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다행인 게요. 제가 종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시다면 발벗고 나서서 일을 돕겠습니다. 근데 저렇게 바로 피해가면은 면접관이 있다고 가정을 하거나 네. 안 그러면 신영 씨가 뭐 회사 리더인데 그 부하 직원이 다 그런 종교를 갖고 있다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 더한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압박이 들어왔을 때 바로 툭 치고 빠져나오면 안 돼요. 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종교 활동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저는 종교가 물론 없지만 저는 종교는 없지만 또 개인의 종교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됩니다. 라고 이제 쿠션을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적인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에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 시급하지 않은 업무라고 하면 그 직장인의 종교 활동이 필요하면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기에 종교 활동 끝나고 나서 일을 처리하겠죠. 근데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워낙에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선순위가 업무 쪽으로 좀 흘러가야 할 거예요. 그렇게 좀 상황별로 가정해서 답변하는 게 더 요긴할 겁니다. 네, 이렇게 실전 면접까지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알펜시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혜수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도 처음엔 부채에 대한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홍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각 이후에도 미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우리나라가 이런 리조트 사업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이제 장마철이고요. 더운 것뿐만 아니라 비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겨울에는 또 엄청나게 춥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스키장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야외 테마파크를 운영하기도 힘들고 하다못해 오게 야구 기합 이런 스포츠 리그를 운영하기도 녹록치 않은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알펜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뭐 우리 모두의 국민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기에 빨리 이 부분이 좀 안정화되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제값을 받고 팔아서 좀 국민들의 혈세도 지키는 그런 좋은 과정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 흐름들 속에서 또 레저 산업에 대한 투자가 많아져서 채용의 일자리도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레저 스포츠 관련된 기업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리조트 사업만 보고 여러분들 구직 활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호텔과 리조트 산업의 채용 규모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호텔과 리조트 산업도 도전하고 그것과 함께 같은 내수 소비자 시장을 좀 넓게 바라보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이번 새해 여러분들 취업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네, 취업을 부탁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